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태어나서 가장 무섭고 가슴 졸였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높은 곳에 올라갔다던가 무서운 영화를 봤다던가 대부분은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저희 시어머님이랑 저희 부부가 겪은 참 무서운 일을 알려드리려 해요. 지금 생각해도 보통 일이 아닌지라 살떨리네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에게 듣기로 저희 시어머니는 참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왔다고 해요. 고향이었던 작은 어촌 마을에서 나고 자라 자연스럽게 배 타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과의 사이에서 저희 남편과 그 누나인 제 시누이를 낳으셨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태어나고 얼마 있지 않아 시아버님이 고기를 잡으러 타고 나간 배가 풍랑에 완전히 박살났고 그 이후로 시아버님도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염없이 지아비를 기다리던 시어머님은 이대로 죽을 순 없다며 자기라도 아이들과 함께 살아나가야 한다 생각해서 그때 어려움을 무릅쓰고 큰 도시인 부산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처음 부산에 오셔서 허름한 국수집을 여셨어요. 젊은 나이에 배운 건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시어머님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식당을 여는 것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 억척스럽게 국수집을 운영하시면서 자식 혼자 키우는 과부라고 온갖 소문들도 따라다니고 제 남편과 시누이도 동네에서 과부 자식이랑은 놀지 말라며 힘들게 지냈지만 혈혈단신으로 다 이겨내시고 가세를 일으켰다고 해요. 시누이랑 남편도 어렸을 적부터 홀로 힘들게 일하면서 자기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일찍 철이 들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대로 괜찮은 직업에 종사할 수 있게 된 거래요. 시누이는 법무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변호사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고 제 남편은 제약회사 연구원입니다. 아무튼 사실 처음엔 남편 직업이 좋고 소득이 많으니까 그만큼 결혼 전에 시어머님 입김이 세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친구들도 주변에서 한마디씩 말을 얹더라고요. 홀어머니 아래에서 자란 거면 완전 마마보이 아니냐고. 아마 결혼해서 너보다 자기 엄마가 우선일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그런 말이랑 다르게 결혼 전 시어머님을 처음 뵈러 갔을 때 시어머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난 늙음하게 자식한테 얹혀 살고 그럴 생각 없어. 그래서 국수집도 계속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 뜻밖이었죠. 사실 저라도 저렇게 악착같이 돈 벌면서 자식들 성공시켜놨으면 자식들 덕 좀 보려고 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은 저희 결혼 후에도 국수 가게를 계속 운영하셨어요. 처음 테이블이 3개나 될까 싶은 협소한 곳에서 시작해 점점 소문이 나고 유명해지자 이제는 번화가의 2층짜리 건물로 옮겨 종업원을 많이 거느리는 국수 가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지역 맛집이었어요. 아무튼 남편과 결혼 후에도 말만 번지르르 하셨던 건 아닌지 시어머님은 정말로 남편이 주고 싶어서 매달 붙여드리는 용돈 외에는 특별한 요구나 그 흔한 고부 갈등 같은 것도 없었어요. 시어머님 첫인상이 시장통에서 국수집을 오래 하다 보니 말투도 무뚝뚝하고 인상도 단호하셔서 제 입장에서는 편하게 대하기가 어려웠는데 알고 보니 속은 깊고 따뜻하신 분이셨어요. 요즘에 이런 걸 츤데레라고 하나요? 겉으론 차가운데 속으로는 챙겨주고 생각해주는 거요. 딱 저희 시어머님이 그래요. 하루는 시어머님이 기어코 과일을 깎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고 한사코 말렸는데도 시어머님은 너는 과일 깎는 게 불안해서 못 지켜보겠다 하시고는 본인이 복숭아를 깎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TV 보던 남편이 예쁘게 깎여진 첫 조각을 먹으려고 손을 들이미는데 시어머님께서 손을 찰싹 치시고는 얘가? 이건 새아가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뒤에 손수 입에 넣어주시는데 솔직히 조금 놀라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어요. 어머님이 대놓고 말씀은 안 하시지만 늘 저를 생각하고 계시구나 알게 된 일이었어요. 제가 너무 앉아만 있는 건 아닌가 해서 일어나서 일감을 찾으려고 부엌을 배회하면 또 시어머니께서는 왜 이렇게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 할 거 없다 새아가. 앉아서 쉬어. 곱게 자란 남의 딸 일 시키면 사돈댁이 욕해 하시면서 남편을 불러서 저기 쌓여있는 설거지나 하라고 시키세요. 그럼 남편은 또 군말 없이 가서는 척척 해내죠.
아무튼 시어머니도 아닌 척 하시지만 다정하시고 남편도 이런 집안 분위기에 적응해서 살다 보니 굳은 일이 있으면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하지 저 안 시키더라고요. 결혼 참 잘했다 싶었습니다. 처음에 걱정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부러우니까 그만 얘기하래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글쎄 시어머님께서 계단에서 구르셔서 무릎이랑 발목을 다치셨대요. 원래도 시어머님이 관절이 좋지 않아서 남편이 걱정하면서 영양제 사다 드리고 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좀 많이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남편과 함께 의사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입원도 하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동안 국수집 일은 꿈도 못 꾸셨죠. 간병인도 붙여드리고 혹여나 시어머님이 심심해하지 않게 남편이랑 제가 번갈아 가면서 병문안을 가서 얼굴도 비추고 그랬습니다. 사실 시어머님이 다치신 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내심 시어머님이 이렇게라도 일을 잠시 쉬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님은 국수집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서 명절 당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을 빠짐없이 일하셨거든요. 제가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조금 쉬엄쉬엄 하세요 라고 말하면 시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매일 이것만 해왔는데 이거 안 하면 내가 하루에 뭘 하면서 시간을 보내. 난 할 줄 아는 게 국수 마는 거밖에 없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님은 입원 중에도 계속 국수 가게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았죠. 자기가 문을 안 열면 매일같이 찾아오시는 단골분들도 식사할 곳이 없어지지 않느냐면서 단골 손님을 생각해서라도 문을 열어야 하는데 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매니저를 아예 고용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어요. 요즘은 다른 식당들도 전부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고. 어차피 어머님이 회복하시면서 문 못 여시는 기간 동안 단골 손님들이 그냥 돌아가시는 것보다 매니저라도 고용하셔서 대신 운영하는 건 어떻겠냐고요. 새로 고용한 매니저 월급만 빼면 수입도 계속 지킬 거니 괜찮을 거라고 설득해봤는데 시어머님도 고민하시다가 승낙하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님이 입원하는 동안에도 국수집은 열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님도 본인이 일하지 못하는 건 조금 아쉽지만 내심 일을 하러 나가지 않아도 매달 통장의 수입이 딱딱 찍히니 싫지 않아 하시는 눈치였죠. 그러다가 퇴원 시기를 앞두고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식해서 그동안 악착같이 돈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잠시 쉬는 동안 얼마나 편하고 좋았는지. 너무 미련했어. 돈만 벌면 인생 어떻게든 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살다 보니 일만 하다 죽으면 내 인생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구나. 그 강인하신 분이 눈가에 눈물도 비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쓰였어요.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전부 들었으니까요. 어머니, 앞으로 국수집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어머님은 저랑 이것저것 많이 하고 놀러 다니기도 하고 그래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니 시어머님께서 제 손을 한번 힘줘서 꽉 잡고 고맙다 한마디 하시더군요. 시어머님이랑 정말로 친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그리고 재활 때문에 아픈 관절로 병원에 자주 왔다 갔다 하셔야 하는 시어머니를 생각해 남편과 상의 끝에 시어머님과 합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처음에 저희 생각을 듣고는 합가라니 무슨 소리냐며 자기는 분명 니들 결혼할 때 얹혀 살 마음 없다고 말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어차피 남편이랑 저도 나이 드신 어머님 혼자 지내게 하는 거 계속 신경 쓰였다고 지금은 관절도 안 좋으신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죄책감 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와 시어머님은 살림을 합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님과 한 집에 같이 살게 되는 거라 혹시나 책 잡힐 일이 있을까 집안일에 더 신경 썼지만 시어머님은 거의 간섭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자기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별말 없이 본인이 도맡아서 하는 편이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시어머님을 쏙 빼닮았구나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재활치료가 끝나고 시어머님이 집에 계시는 시간이 늘어나자 따로 말씀은 없으셨지만 심심해하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시어머님 모셔놓고 계속 TV만 보게 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시어머님께 수영센터 강습을 끊어드렸어요. 전에 퇴원할 때 의사분께서도 관절에는 수영이 좋다고 말씀하시던 게 기억이 나기도 했고, 수영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어머님 나이대인 사람들도 많으니 친구분들도 사귈 겸 어머니가 다시 활길 찾으셨으면 했거든요. 시어머님은 또 뭐 이런 걸 다 끝내면서 손살을 치셨지만 제가 수영복이랑 수모, 수경까지 새로 사다 드리고 하니 나름대로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직장 때문에 제가 함께 다닐 수가 없어서 처음엔 시어머님을 혼자 보내고 혹시나 적응 못하실까 운동 배워보시는 거 처음이라 했는데 잘하실까 걱정했지만 막상 시어머님은 한번 다녀온 후로 물속에서 노는 거에 재미를 느끼셨는지 그 뒤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수영을 배우러 다니시더라고요. 같이 강습받으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분과 친해지기도 하신 건지 수영하고 함께 식사하고 올 거니 늦을 거라고 연락을 넣으시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이제야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시며 사시는 것 같아 제가 다 기뻤죠. 언젠가부터는 시어머님이 방에서 화기애애한 목소리로 누군가랑 오랫동안 통화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저렇게 밝은 목소리는 분명 이성이다. 촉이 왔어요. 혹시 시어머님께 남자라도 생긴 건가 싶었죠. 제가 통화 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후다닥 전화를 끊고 당황하시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님과 오랜만에 장을 보러 갔는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어떤 중년 남성분이 시어머님께 인사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이 화들짝 놀라서 조심스럽게 인사하는 걸 보고 아, 저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이기도 했고 옷도 멀끔하게 잘 차려입으신 걸 봐서 그런지 시어머님이 좋아하실 만하다 생각했어요. 그분이 가시고 제가 슬쩍 말했어요. 어머니, 저분이에요? 아니, 뭐가? 요즘 계속 통화하시는 분이요. 아이, 그런 셈이지. 어머님이 무슨 사춘기 소녀 마냥 얼굴이 붉어지시서는 아닌 척 하는데 너무 귀여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인상도 좋으시고 어머님이랑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하니 시어머니는 당황하셔서 제게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시면서 창피하신지 저를 두고 급하게 마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무색하게 시어머님은 이미 들킨 거 숨겨봤자 소용없다 싶었는지 그 후론 그냥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조금씩 만나보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주책이냐며 너희한테 부끄럽다 하시는데 제가 아니라고 어머님 이렇게 온전하게 자기 삶 즐기는 거 보니 좋다고 안심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뚝뚝 하시던 어머님도 사랑을 하시니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기도 하시고 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는 일도 잦아지셨죠. 저는 그분이 어머님이랑 만나면서 어머니께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어머님도 전보다 더 행복해지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얘들아, 나 그 사람이랑 함께 살련다. 평온하게 밥 먹던 저랑 남편은 깜짝 놀랐죠. 만남을 이어가시는 건 좋았지만 아예 살림을 합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저희가 당황한 눈으로 보니까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나도 그동안 홀몸으로 자식 키우고 하느라 많이 늙었지만 늦게나마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둘이서 같이 살아보려고 한다. 나도 마지막에는 나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구나.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와 남편은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날 밤 남편이랑 얘기를 해보니 남편도 무작정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시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 솔직히 불안하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직접 만나봐야겠다 싶어서 식사 자리를 마련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알게 된 사실인데 알고 보니 그분은 시어머님보다 15살 어리시더라고요. 젊어 보인 게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젊은 편이셨던 거예요. 아내와는 사별한 지 오래됐고 자식도 없이 그 후로 저희 어머님처럼 쭉 혼자 사셨대요. 말씀을 오래 나누다 보니 정말 좋으신 분인 게 느껴졌어요. 가슴속 깊이 저희 시어머님을 많이 사랑하고 아끼고 계시구나 다 느껴질 정도였죠. 남편도 똑같이 느꼈나 봐요. 식사 자리가 파하고 저에게 슬며시 말하더라고요.
두 분이 서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거면 아무리 자식이어도 반대할 자격은 없을 것 같아 하고요. 그렇게 시어머님과 그분은 따로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계시다가 사라졌다고 어쩐지 집안이 또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도 두 분이서 서로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가끔씩 보고 싶을 때면 연락이나 전화도 했고, 그때쯤 저랑 남편도 직장 때문에 바빠져서 이리저리 정신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겠거니 했습니다. 시어머님도 원래 성격은 무뚝뚝하시다 보니 저희가 먼저 연락하는 게 아니면 먼저 연락을 거시지 않으셨어요. 게다가 사소한 걸로 연락하면 통신비 아깝게 왜 쓸데없는 걸로 전화를 하냐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늦은 새벽이었어요. 잠들어 있었는데 누가 저희 집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대체 어떤 놈인가 싶기도 하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는데 무섭기도 해서 남편이 한 손에 골프채를 들고 나가보니 시어머님이 아니겠어요? 놀라서 문을 여니 시어머님이 힘없이 축 늘어져서는 애미야, 아범아, 살려다오 하시는 거예요. 딱 보니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았어요. 저랑 남편 둘 다 이 새벽에 오셔서는 왜 저러시나 많이 놀랐죠. 시간이 지나 어머님이 진정하시고 저희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님과 결혼하신 그분은 조폭이었대요. 처음부터 어머님이 갖고 계신 재산이랑 부동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고, 결혼 후에 자기 조직의 형님이고 동생까지 다 불러들여서 시어머님을 협박해 부동산이랑 시어머님 가게를 담보로 잡아 돈을 끌어모았대요. 시어머님이 혹시라도 반항하거나 반대하면 저희 부부랑 시누이 부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혼자 죽고 싶은 게 아니라면 어디 계속 말해보라고 저희 목숨을 가지고 협박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계속 감시당해서 너희에게 연락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다가 오늘은 무슨 패싸움이 있는 건지 외국 놈들이랑 무슨 거래를 한댔는지 항구로 나갔다면서요. 그래서 그 사이에 목숨을 걸고 몰래 도망쳐 나왔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자기가 배운 게 없어서 그놈들이 무슨 영어로 된 뭘 팔러 나간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다면서 무식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콜라 이름 비슷한 뭐였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무식이 죄다 죄. 미안하구나. 그 얘기를 듣더니 남편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전화기를 들더라고요. 제가 뭔데 그러냐고 보채니까 아무래도 법으로 금지된 약물을 밀거래하는 것 같다면서 생각보다 큰일인 것 같다면서요. 자기 친구 중에 강력계 팀 반장이 있으니까 빨리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요. 금지된 약물이란 얘기에 저와 시어머님도 소름이 돋아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남편의 빠른 신고 덕에 특수반이 출동했고 저희 어머님 얘기를 듣고는 혹시 모르니 형사를 몇 명 보내서 지키겠다는 소리까지 듣고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형사분께 전해 들으니 다행히 현장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금지된 약물을 거래하는 현장이 맞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해준 덕에 무사히 검거할 수 있었다고요. 보통 중죄가 아닌데다가 다들 조직폭력배라 초범이 아니라 그런지 감옥에서 오래오래 썩다가 나올 거니 걱정 말라고 해주셨어요. 시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고 나서야 이제야 마음이 편해졌다는 듯 작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우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주책이었어. 이렇게 가슴 떨리는 게 언젠가 싶어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었는데 그런 놈이었을 줄이야. 얘들아, 너희에게도 쓸데없이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어머니야말로 협박당하시고 많이 무서우셨을 텐데 시어머님이 자책하시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파왔어요. 아니라고 시어머님 덕에 그런 놈들도 잡고 경찰분들은 고마워하신다고 비록 상처 입으셨지만 저희랑 즐겁게 여생 보내면서 지워가면 된다고 두 손 꼭 잡아드리며 말씀하시니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어머님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저랑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공기 좋은 곳에 바람 쐬러 가볍게 여행도 다녀오고 그렇게 마음 편히 인생 즐기면서 사세요. 상처는 누구나 입지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낫기도 곪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어머님은 빠르게 회복하시고 훌훌 털어내셔서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상처가 있다면 빨리 아물어서 행복을 되찾으시길 바랄게요. 사연 들어주신 모두들
감사합니다.